네네.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혼자 너무 열광하다가 끊겨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지금. 수면 부족. 지금 밖에 나가보시면 지금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항상 불야성이에요. 그쵸? 밤에도 네온 사인이 엄청나게 켜져 있고, 심지어 매미들이 낮과 밤을 구분을 못하죠. 낮에 울고 밤에는 조용히 자야 되는데, 얘네들이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이유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밤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울어대는 매미들. 보시면 이거는 진짜 많이 다르구나, 예전과는. 낮과 밤이 정말 많이 이게 구분이 없어졌고, 그리고 밤새도록 TV 나오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밤새도록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아침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한 7시간에서 8시간은 푹 주무셔야 된다고 해요, 사실. 그런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밤 10시에서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굉장히 푹 주무셔야 되는데, 질도 중요하지만,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죠. 또, 주야, 교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수면의 질이 낮과 밤이 바뀌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우리 뇌도 휴식을 취해요. 저희가 멍 때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불멍 또는 그냥 멍 때리는 뭐 대회도 있고요. 이런데 이게 멍 때린다는 게 뇌를 휴식을 하자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뇌 그 쉬는 시간은 수면이에요. 자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 되는데, 뭐 잠은 죽어서도 잔다라고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수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수면이 많이 부족하다 보시면 되고요. 공기 중에 너무 환경에 오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금속 너무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실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적당한 스트레스는 나에게 자극이 되고 충분한 뭐 발전의 동기가 되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된다면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혈관은 손으로 이 목을 꽉 조르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굉장히 이렇게 조임을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산소의 공급도 떨어지고, 혈액은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온몸의 각종 그 세포에, 기관 쪽에 다 전달되는 영양분이 없게 되겠죠. 많이 떨어지고, 코티졸 호르몬의 그 분비도 촉진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비만도 또 유도가 되는 거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스트레스, 술, 담배, 너무나 뭐 권하죠. 오히려 뭐 끊는다고 하면 옆에서 막 방해해요. 그쵸? 예. 너무나 후회해요. 술, 담배에 대해서도. 그리고 비만. 물론 몸이 나빠서 비만이 되기도 하지만, 원인은 그렇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다른 또 질병이 결론적으로 또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내가 아파서 먹는 약, 사실은 내 안에 독이 있는 거를 또 다른 독으로, 화학적인 약으로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정말 독이 독을 찬 거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하죠. 우리가 영양을 부족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아실 거예요. 사실 현대인들은 엠프티 영양소를, 진짜 엠프티 푸드를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이 너무나도 많이 없잖아요. 땅속에서 뭐 미네랄이 정말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책장에 나와 있듯이 시금치 한 단을 예전에 먹었던 걸 지금 막 13단을 먹어야 되고, 뭐 사과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거 지금 사과 한 박스를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럴 경제적인 시간적인 여유도 턱없이 현대인들이 부족한 거고, 이래서 건강을 지금까지 뭐 좀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발암물질 자체가 1,500가지래요. 그리고 석유화학 물질에서 대부분 발암물질이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독의 종류가 흡수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비,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 그다음에 피부로 흡수되는 거, 점막, 눈으로도 흡수되죠. 우리가 뭐 플라스틱 공장에서
연기가 화재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굉장히 매워요. 눈이 따갑고 맵죠. 눈으로도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파나 대파 썰 때도 어떤가요? 우리가 눈물 흘리죠. 예. 그게 다 눈으로도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다는 거를 의미를 한다는 거죠. 입으로 흡수되는 경구 흡수, 성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다 위험하지만 여기서 오늘은 경비, 경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경구독, 입으로 흡수되는 독이에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독성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첨가제, 인공 향신료, 그리고 가공 처리되면서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 엄청나게 많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니까 방부제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항생제, 덩어리예요, 항생제. 우리가 먹는 우유,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항생제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계란. 그쵸?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는 단백질 섭취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좀 극적으로 얘기하면 항생제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라고 해석을 할 정도로 좀 과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 재배 과정에서 농약이나 항생제를 투여를 많이 또 하죠. 농약의 농약을 제한하는 양에 대해서 농약을 치는 양에 대해서 제한을 한 게 불과 사실은 3년에서 4년밖에 안 됐어요. 예전에는 농약 양에 대해서 없었어요. 정해진 양이.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양의 농약을 쳐도 사실은 제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다행히 지금은 뭐 그 한계치를 지금 수치로 정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농약을 치고 있고 그걸 또 우리가 또 먹고 있고요. 항생제 대량 생산을 위해서 어때요? 우유에다 막 성장 호르몬 넣고 막 그리고 막 또 뭐 우유도 넣고 각종 가축에도 성장 호르몬 엄청나게 투여하고 있죠. 그럼 그게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되면 또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심지어 임산부들은 어떤가요? 그게 탯줄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이 되고 우리 바디버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쌓이는 그 중금속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얘기할 때 바디버든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디버든이 실제로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치가 위험 수치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현재 뭐 불임 부부들도 많고 이런 게 다 사실은 환경의 오염 때문에 야기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거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성품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좋은 음식들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또 커서는 성품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먹는 곳이 곧 나이다. 이런 말. 예, 이게 다 똑같은 말이고요. 안전한 먹거리. 해독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참, 뭐, 먹는 것들이 다 우리가 현재 먹고, 내가 자급자족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피하냐. 조금 더 현명하게 안전한 먹거리를 좀 찾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해독을 통해서 배출하고 중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첨가제가 들어가고 가공 처리되는 것들은 엠프티 영양소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먹고 있는 PM의 파워 칵테일이나 아니면 기본 3종에서 실질적인 그런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비독,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이죠. 저희가 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배출가스나 분진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인체로 들어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중금속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금속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중금속이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금속은 무겁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무겁기 때문에 배출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밀어낼 수 있는 기량작용을 하는 것들이 미네랄이라는 건데 결국은 리스토레이트를 흡수율이 좋은 리스토레이트를 여기서 굉장히 잘 섭취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이게 머리카락에, 여러분 머리카락 한 가닥 보시겠어요? 지금 이거에 20분의 1에서 30분의 1 굵기라는 거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폐로 바로 들어가요. 여과가 되지 않아요.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 속으로 이 피부 모공도 다 뚫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들어가, 모공 크기보다 작으니까 들어가면 세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급 발암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이게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이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암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산소의 공급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폐는 모든 대사의 최우선이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또 액티바이즈죠. 산소가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한데 우리가 액티바이즈 먹으면 적혈구의 그 활동을 굉장히 증가시켜서 산소 이용률이 10%나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게 또 액티바이저의 큰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3종은 기본적으로 정말 먹어야 되지 않나. 이 또 우리가 독의 종류를 공부하면서 또 절실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이 경기도 그다음에 경부독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싶은 게 지금 요건데 식물성 기름이에요. 사실은 요 현재에 화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식물성 기름이에요. 말로만 들으면 사실 식물성 기름 하니까 엄청나게 좋죠.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콩기름, 대두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해바라기 씨유, 카놀라유, 현미유, 이것들이 다 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에요. 흔히 명절 때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란 후라이 해 먹을 때, 해 드실 때 쓰시는 기름이죠. 근데 이게 최근 3, 40년 사이에 급증한 질환인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뭐 류마티스, 뭐 루푸스 여러 가지 여기 원형 탈모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자가 면역이에요. 아토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염증, 심혈관 질환, 신경정신 질환, ADHD, 불안장애, 치매, 불임률이 증가하는 주범으로 굉장히 이 식물성 기름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화두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화학 공정이 없으면 이게 식물성 기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산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납작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유기용매, 핵산이라는 게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산화가 되기 쉬운 그 생산 과정부터 산화가 되어 형태로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돼지기름, 라드유라고 하는데, 그리고 소기름, 뭐 이제 방목을 많이 했던 그런 그 곳에서 환경에서는 버터, 그리고 올리브유, 코코넛유, 이거는 과육에서 압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비싸요. 이걸 비싸다 보니까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얻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식물성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싼 가격과 편리함을 가져다 줬다면 우리가 건강을 맞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돼지기름 라드유 먹어요. 버터 먹고 그쵸. 코코넛유 먹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우리의 혈관에 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런 걸 먹는데 어쨌든 요 그 식물성 기름이 굉장히 산화되기 쉬운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특히 요즘은 GMO 유전자 변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성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은 우리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심각하게 이 식물성 기름은 왜곡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우리가 1대1, 많으면 1대4의 비율로 섭취를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1대1이 1대4가 아니라 이 식물성 기름은 오메가6가 과잉 섭취를 되게 돼서 1대15에서 1대17까지
그래서 오메가6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아토피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시키고요. 급성 심근경색, 뇌조직 혈관 질환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들. 그 예전에 우리 그 뭐 조선시대 때 이럴 때 아토피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게 문명병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에 의해서 생기는 문명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알러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의한 알러지가 아닌 것들은 음식 알러지들은 다 이런 염증 반응에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의자 차지하기 놀이라는 게 있어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누가 먼저 앉을지를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메가6가 먼저 의자를 차지하게 되면 오메가3는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오메가3 하는 역할이 우리가 염증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 작용을 할 수가 없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즉 건강기능식품으로 아무리 좋은 오메가3를 먹는다 하더라도 그 씨앗기름, 뭐 콩기름, 뭐 튀김, 뭐 치킨 뭐 이런 거 먹게 되면 어때요? 오메가6의 섭취가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메가3를 때려 먹어도 좋은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진짜 비싼 돈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흡수율을 갖고 있는 오메가3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감사하게 피해 만난 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 좋은 제품도 먹지만 제품으로 모든 걸 다 대신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 건강과 가성비를 위해서는 우리가 식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과자, 빵, 혼합 소스, 샐러드용 시판 소스, 마요네즈, 냉동식품,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심지어 바삭바삭하게 하는 그 식감을 주기 위해서 콘플레이크에도 들어간대요. 단조리 냉동식품에 여기 다 식물성 기름 다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현명하게 좀 많이 엄마들이 좀 사장님들이 좀 신경 써서 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오메가6의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식습관도 가져가시는 거 굉장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름을 먹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럼 샐러드 소스용 기름으로는 그리고 각종 양념으로는 오메가3 비율이 높은 들기름, 그리고 물론 보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번외의 얘기고 들기름, 그다음에 아마인유, 그다음에 올레인산이 들어있는 올리브유가 적당하고요. 샐러드용으로는. 그리고 굽거나 튀기는 고온에서는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라드, 돼지기름, 또 기버터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지, 소기름이에요. MCT 오일이 굉장히 적당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집에서 돼지기름을 뭐 비계를 끓여가지고 그걸 불순물을 제거해서 돼지기름을 뭐 냉동실에 넣어서 가거름에 넣어가지고 하나씩 꺼내가지고 쓰고 이런 일을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쵸? 힘들기 때문에 버터를 좀 당목한 소에서 추출한 버터, 가공 버터 말고요. 그런 거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대체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우리 물론 오메가3 이런 거 드시면 되게 좋겠죠. 저희 PM에. 그리고 생선이나 조개 등을 통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어유를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이 생선이나 조개도 굉장히 그 바다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많고 그래서 유기수산물이라는 것들이 요즘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유기농 그 식물처럼 야채처럼 유기수산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담배보다 훨씬 강력한 독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름을 조리할 때 나오는 그 연기 있죠. 우리가 보통 주부들이 그 음식할 때 나오는 그 발암물질, 그 미세먼지나 아니면 이런 그 연기 때문에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기름이
유증기로 되면서 이렇게 산화되는 과정에서 아크롤레인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겨요. 이게 담배의 그 발암물질의 성분인데 이 아크롤레인이 담배의 한 개피에 58이 들어가 있다면 감자튀김, 맥도날드 감자튀김 이 한 봉지에는 30배에서 20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들 담배 안 피시지만 이 감자튀김 한 봉지 드시면요. 하루에 담배 한 깍이나 한 깍 반 드시는 거예요. 피시는 거예요. 당장 감자튀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치킨집 지나갈 때, 전집 지나갈 때, 튀김집 지나갈 때 이렇게 나오는 환풍기에서 나오는 있죠, 냄새.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게 굉장히 강력한 발암물질이라는 거, 좀 기름, 우리 후드 있잖아요. 후드, 집에서 쓰는 주방 후드에도 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름부터 바꾸시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름, 소금, 간장 이거는 꼭 장류 이건 꼭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흡수되는 기관들에서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암 예방 협회 의장이에요.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이시거든요. 사뮤엘 앱스틴이라는 그 박사이신데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미국에서 센세이션한 그 강의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산업 발달로 인한 환경 오염도 암을 유발하는 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죠. 제가 발암물질을 연구한 결과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보다 화장품과 목욕용품으로 인해 암에 걸릴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자, 물질을 100으로 봤을 때 흡연이 25%이면 화장품과 욕실용품에서 이 발암 주요 물질이 75%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유방암을 수술을 하면 어때요? 유방암 조직에서 파라핀이 나오고 그다음에 방부제가 추출이 나온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원인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피부로 흡수된 독은요. 배출이 안 돼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것들은 각 소화기관에서 분해되고 배설이 되잖아요. 변으로. 그래서 해독이 된 게 90%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피부로 흡수되는 독은 10%밖에 해독이 안 되고 다 장기에 축적되고 신경에 다 축적되고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화장품 빨리 쓰고 싶어요. 우리 PM 거. 저 이제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제품을 쓰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죠. 첫 번째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심장, 그 다음에 폐암으로 죽는 경우가 굉장히 3등이에요. 폐암이. 그 다음에 4등이 4위가 뇌질환, 5위가 자살입니다. 우울증이라는 자살. 그래서 암으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이 현재는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이게 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오염이 굉장히 음식, 먹거리 이런 것들이 인해서 암이 많이 발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내가 먹은 것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더더욱 끔찍한 거는 지금 30대가 암 발생률이 1위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 피해 안 먹는다고 하잖아요. 막 집에 뭐 엄마만 먹지 말고 딸도 먹고 아들도 먹어 이러면은 저는 안 먹는데 그 아들들은 근데 이게 다 먹여야 돼요. 같이 이거 얘기 꼭 해주셔야 되고요. 암 걸리면 이 치료비만 문제가 되나요? 치료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리는 순간 경제활동 끊기잖아요. 그쵸? 가족에게 부담 주죠. 정말 이게 모두에게 다 피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병상에서 돈 쓰지 말고 현재 내 몸에 투자하라는 거죠. 결국 건강기능식품으로 내가 지금 현재 삶의 질도 높이고 지금 내가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비로 다 쓰고 죽지 말고 저는 이 얘기 꼭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심장 질환도 협심증, 심근경색, 폐렴 다
환경으로 인한 내 먹거리로 인해서 된다라는 거. 예전에는 뇌질환이 2위였는데 현재는 고혈압약을 하도 먹으니까 뇌가 터지진 않아요. 잘 흐르긴 해요. 그래서 대신 뭐 이렇게 좀 치매가 많이 오죠. 어 치매도 많이 발병이 되고요. 자살률이 이렇게 세계 10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회원국 1 등이에요, 자살률이.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률 엄청나고요. 노인들의 자살률 정말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결론은 뭐냐. 이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정리해서 요약으로 말씀드리면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햄버거 안에 든 뭐 패티 이런 것도 가공된 거 말고 진짜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예. 스팸 이런 가공된 거 먹지 마시고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정말 닭 살을 드시면 돼요. 예. 예. 가공식품 말고. 그리고 면역. 내 몸에 면역을 챙겨 줘야지 당연히 건강하겠죠. 어떤 세균이 들어오건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건 코로나가 들어오면 코로나 백신 맞고 델타가 들어오면 알파가 들어오면 베타가 들어오면 다 바이러스 백신 맞나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바이러스와 그 세균을 물리칠 수 있는 내 면역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마스크 한다고 이거 다 되나요? 그거는 방역밖에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거 면역을 키워서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을 키우라는 거고요. 수면 아까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야지 몸이 세팅되죠. 자는 동안 내 몸이 다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젊어지는 또 호르몬 젊어지는 시간도 갖고 몸이 다 정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수면 시간 굉장히 꼭 투자하는 시간으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트레스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이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또한 모두 지나가리라 이 생각으로 스트레스 모두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예요. 그러나 이 환경오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무균에서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강원도에서 혼자 뭐 깊은 산속에서 살 수도 없고 이러면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이밍을 갖는 거 1년에 한두 번 집중적으로 해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말고 그럼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데 기준이 3가지. 늘 말씀드려요. 이거는 귀에 너무나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저도 사실 되게 지루해요. 이 말씀을 드릴 때는. 근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첫 번째 안전성, 두 번째 흡수율, 가성비예요.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 안전해야겠죠.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하지 못하면 먹을 이유가 전혀 없죠. 흡수율. 들어와서 일을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그 돈을 쓰는데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쵸? 흡수가 돼서 내 몸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이 너무 비싸거나 그러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요 3가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튜브 이거는 무작위로 제품을 샘플을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회사에서 인증하는 기관에 샘플을 갖다 줘요. 그런데 여기는 튜브라고 얘기를 하죠. 독일어로 TUV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중앙창고에서 가져다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한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큐러리스트.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도 사실 저희 제품을 먹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되죠. 스테로이드나 각성제, 호르몬 전구체 전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 킬러리스트에 모든 제품이 다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다 입증이 되는 거고요. 한 제품이 아니라 모든 제품, 모든 전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타사는
단 몇 가지 제품 아니면 한 가지 제품, 이게 일부 제품만 등재가 되어 있고, 혹은 처음에 등재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요. 지속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그런 그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신 분은 저에게도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 큐러리스트 굉장히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 큐러리스트는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용과 여기에 의뢰하면 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이걸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회사에서 함부로 이렇게 의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나오면 자기 회사에 입을 그 충격과 타격이 엄청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함부로 의뢰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 그리고 코셔 인증, 할랄 인증은 건강기능식품에서 받은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그 일반적인 식품들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에서 코셔나 이렇게 할랄까지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 리스트, 요거는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인데 나사와 협약할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연구소예요. 이것들이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특허를 받은 거 있죠. 현재 7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 생체 이용률에 관련된 흡수율에 관련된 것들이 다 이 리스트 룩셈부르크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자가 350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에서 과학자들이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 제약회사들은 카피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가 있는 회사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 분야의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350명이 있다라는 거, 굉장한 자부심, 어깨뽕을 갖고 계셔도 되고요. 흡수율, 이 NTC 두말하면 잔소리죠. 즉각적인 효과, 지구 2바퀴 반의 그 세포에 그 60쪽에서 100쪽의 그 세포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이렇게 흡수율의 생체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제품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플러시 반응이 나와도 병원에 쫓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쵸? 가서 막 검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NTC의 효과라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거고, 우리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영양소의 그룹 효과 있잖아요. NGP. 여기에서 대부분의 특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율. 중요한 이 레시피를 다른 타사에 똑같이 공유를 해도 이걸 못 만들어내요. 저희가 김장김치에 똑같은 레시피를 줘도 각각 다 맛이 다르잖아요. 이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일 PM의 특허라는 거 꼭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마이크로 솔브 기술 대단한 기술이죠. 지용성 영양소는요, 비타민 B와 C를 제외한 모든 것들, ADK, 나머지는 다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용성 영양소인데 ADK, 오메가3, Q10, 코엔자임 Q10, 루테인, 지아잔틴, 이소플라빈, 아스타잔틴, 눈에 관련된 거, 커큐민. 커큐민 강황밥 해먹으면 우리 흡수될 것 같나요? 색깔이 노래서 이쁘긴 하죠. 그러나 기름 없이는 흡수가 안 돼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10%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40배 이상 흡수 40배가 농축이 되어 있죠. 어디에 파워 칵테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24시간 이 항염으로부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커큐민이 파워 칵테일에 들어가 있다는 거 놀랍죠. 그리고 우리 몸은 장은 수용성인데 불구하고 지방간이 있거나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시거나 소화효소가 적게 나오는 어른분들, 노인분들, 쓸개를 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소화효소 없이 이 지용성을 수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결핍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개월 안에 막 질병도 치료가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특수공법 때문이라는 거, 특허 때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다 끝났어요. 사장님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결론은 이거예요. 현대인 우리 몸은 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그런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 내 세포의 원래 기능을 살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는 병드는 것을 막거나 병에서 회복하게 해주는 훌륭한 자연 치유력이 갖춰져 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이 PM 제품이, 자,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터, 아까 이지연 사장님께서 제품에 대해서는 다 모든 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품들을 충분히 기본으로 해도 내 몸의 치유력이 높일 수 있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도 되지만 지금 PM 제품은 사실 모든 질병까지, 혈관 특히 질병까지 굉장히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PM 제품은 반드시 현대인의 필수품이다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는, 네, 강의를 마칠게요. 잠깐만요.